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웰슬리 컬리지에서 일하고 있는 황은아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커뮤니티 기반 언어학습의 활용 현황을 북미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발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언어학습과 커뮤니티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커뮤니티 기반 언어학습이란 무엇인가를 잠시 짧게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북미 대학에서 이 커뮤니티 기반 언어학습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어학습에서 커뮤니티는 중요한 부분으로 예전부터 인식되어 왔는데요. 커뮤니티의 개념이 이전에는 특정한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한정은 제한되지 않는 지역사회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그리고 온라인 코리안 스피킹 커뮤니티스까지 어, 대면, 비대면의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모두 통틀어서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서 커뮤니티는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어 왔는데, 특별히 미국 북미 쪽에서는 커뮤니티 기반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학습, 그러니까 서비스 러닝 같이 학생들이 어떤 커뮤니티에 가서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들을 K-12, 그래서 초, 중, 고등, 그리고 대학교까지 여러 교육의 도구로 이 커뮤니티를 활용해 왔습니다. 이는 이제 뒤의 경험적 학습이나 매치로우의 변혁적 학습 등을 바탕으로 봉사와 학습을 통합한 경험을 통해 커뮤니티 그리고 학습자 모두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에서도 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액트풀에서는 이제 다루어야 할 학습 내용을 보통 5C라고 해서 다섯 목표 영역으로 나누는데 이 안에도 이제 5C 중에 하나 뭐 communication, cultures, connections, comparisons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 communities 이렇게 여기에도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마지막 커뮤니티 표준 항목은 이제 학교와 그리고 글로벌 공동체에서의 상호작용, 그리고 협력을 통한 언어 사용을 장려하고, 그리고 학생이 전 세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언어 사용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5C 중에서 마지막 항목인 이 커뮤니티는 상대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컬처 이런 부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적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 커뮤니티에 더욱더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는 학습자가 언어 학습을 자기의 개인적 목표와 흥미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변 세계와 언어 학습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더 학습 동기를 높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어떠한 그 동기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는 언어 학습 그리고 언어 교육에서 조금씩 더 집중을 받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반으로 커뮤니티 기반 언어 학습이라는 개념이 이제 새롭게 또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커뮤니티 기반 학습이었다면 여기 언어를 추가한 것인데 이때 언어라는 것은 목표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그 외국어가 들어간 커뮤니티 기반 언어 학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커뮤니티는 당연히 그 목표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논의에서는 지역사회로만 이제 이 커뮤니티가 한정이 되었는데 지금 코비드를 겪으면서 팬데믹 이후부터는 조금 더 글로벌하고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확장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LL 커뮤니티 기반 언어 학습의 장점으로는 먼저 이제 실제적으로 언어 학습자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상호 문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비판적 사고 그리고 학문적 지식, 그리고 소셜 저스티스,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자기 인식 그 성찰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학습자가 언어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 대학에서 이 커뮤니티 기반의 언어 학습은 굉장히 여러 형태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계에서도 보면 커뮤니티 연계 언어학습에 관련된 선행 연구나 발표들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고요. 예전에는 미국 내에서 있는 지역사회, 그러니까 즉, 뭐, 한국 유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지역 관련된 뭐 한글학교 아니면 뭐 한인 위주의 뭐 사업체 그리고 코리아타운 이런 청소년 기관 등과의 이런 연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기술 발달으로 인해서 줌으로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모화자를 만나서 하는 그런 커뮤니티까지 확장이 되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제 커뮤니티 기반의 언어 학습의 이제 활용 성과들을 지금까지 연구들을 쭉 보면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가지 정도 한번 활용 성과를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런 커뮤니티 기반 언어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교실 밖에서 균등하게 모호화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1대1로 만나는 그런 미팅들도 많아서 개별 관심사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개별 맞춤형 그런 학습처럼 자율적으로 이제 학습 및 언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이해와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또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 공동체, 러닝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고 서로가 이익이 되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상호 호혜적 관계 맺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향후 커뮤니티 기반 언어 학습을 하려고 할 때 고려할 점을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는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과제 개발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원활한 피드백 활동을 위한 지침이라든지 체계적인 평가 도구가 필요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어떤 활동을 위해서는 교수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협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의사소통,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은 지양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과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좀 이제 아쉬운 면이었는데 협업에 드는 시간이나 에너지 및 비용이 많아서 교수자에게 조금 업무가 과중된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활용을 위해서 학과라든지 학교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잘 짧게 논의한 커뮤니티 기반의 언어학습 이 전망을 보면요. 커뮤니티와의 연계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를 줍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학습자를 바라보고 그리고 언어 사용자로 인정하며 언어 학습자가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위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커뮤니티 기반의 언어 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나 국외 모든 언어 학습의 현장에서 커뮤니티와의 연계 학습, 커뮤니티 기반의 언어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